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 다음에 질량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찍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찍어 드릴게요. 자, 해봅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다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 여기서부터 쓰면 되겠다. 그죠?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화학 반응 시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떠한 일련의 과정에서 전체적인 질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일단 이것만 하나 알고 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풀이할 수 있어요. 오케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변화나,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나 모두 적용됩니다. 뭐라고요? 모두 적용된다고요. 오케이? 모두 적용돼요. 모두. 무슨 얘기냐? 자,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설탕을 물에다가 탔어요. 근데 설탕 10g, 물 90g. 오케이? 그럼 당연히 설탕물이 생기겠죠? 설탕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설탕의 단맛도 설탕물에서 나타나고, 물의 흐름성도 설탕물에서 나타나고, 그럼 이거는 무슨 변화예요? 물리 변화죠? 물리 변화. 오케이. 물리 변화. 물리 변화예요. 그러면 설탕 10g이 갖고 있는 설탕의 알갱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갱이 수. 즉 분자수라고 할까요, 그러면? 분자수. 분수 왜 이래? 잠깐만요. 분자수라고 합시다. 분자수. 자, 좀 지우고 갈게요. 잠깐만. 자, 분자수라고 할게요. 분자수가 있겠죠? 긴 걸로 쓸게요. 분자수. 얘가 갖고 있는 분자수가 있을 거예요. 분자수. 오케이? 분자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알갱이 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녹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분자수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물 90g에 들어있는 분자수도 있겠네. 그죠? 이 분자수들이 그냥 합해져서 설탕물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두 분자수는 설탕물이 갖고 있는 분자수하고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질량은 보존되겠죠? 오케이? 그럼 물리 변화에서도 역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됩니다. 오케이? 성립돼요. 그 다음에 화학 변화는요,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해볼까요? EH2 플러스 O2. 이것이 EH2O가 된다. 오케이? EH2O가 된다. 그럼 요거는 분명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분자가 두 개 이렇게, 그 다음에 산소 분자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물 분자가 두 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오케이. 자, 원자의 종류. 화학 반응 시 왼쪽에 있는 게 반응 물질입니다. 무슨 물질이라고요? 반응 물질.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새롭게 생성된 생성 물질이죠? 자, 잘 보세요. 원자의 종류. 자, 원자의 종류는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네. 그렇죠? 오케이.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네요. 같네요. 그 다음에 수는요. 수소가 4개죠? 1, 2, 3, 4. 산소가 2개죠? 자, 1, 2, 3, 4. 4개죠? 산소가 1, 2, 2개죠? 그러면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기 때문에, 질량은 서로 같을 것이다. 오케이? 화학 반응할 때의 질량은 변하지 않고, 역시 물리 변화할 때도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분자수는 동일하니까. 오케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모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 아시겠죠? 성립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중요하냐면 뒤에 가면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나올 건데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서는요 두 경우 모두 성립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두 경우 모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하나 해결했고요. 그 다음 여러가지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관계는 되게 쉬워. 되게 쉬워요. 아시겠죠? 되게 쉬워. 오케이. 자, 어떤 반응이 있냐면 앙금 생성 반응. 자, 앙금 생성 반응이 있고요. 이쪽으로 돌릴게요. 그 다음에 기체 발생 반응. 뭐가 있다고요? 기체 발생 반응. 자, 기체 발생 반응. 여기에 연소도 포함되겠죠? 연소. 자,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니까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금속의 산화. 금속의 산화라는 얘기는 금속을 산소와 결합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산소와 화합시킨다. 오케이.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해봅시다. 질산은에다가 염화나트륨을 잠깐만요. 염화나트륨을 반응시킨대요. 그러면 바깥쪽 녀석이 바깥쪽 녀석 들어가는 겁니다. 안쪽 녀석이 안쪽 녀석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질산 나트륨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염화음이 생겨요. 염화음. 화살표가 밑으로 간 건요? 화살표가 밑으로 간 건 앙금이 생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앙금이 생성됐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미리 알려드릴게요.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3대 앙금. 이건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까지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게 편합니다. 아시겠죠? 3대 앙금. 탄산칼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데. 근데 이걸 이렇게 다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CaCO3. 그 다음에 BaSO4. 잠깐만요. BaSO4. 황산바리움. BaSO4. 그 다음에 염화음. 이 3대 앙금은요,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AgCl. 오케이? 3대 앙금. 그럼 여기서 앙금이 생겼다라는 건 이제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체 발생 반응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해봅시다. 마그네슘을 염산에다 가하면 마그네슘은 Mg예요. Mg. 여기 화학식으로 써드리면 좋은데 이것도 화학식으로 써드릴까? A-2 플러스 NaCl이죠. 물론 이제 이 앞에 2를 붙여야 되는 건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질산나트륨은 질산나트륨이에요. 근데 두 개니까 2 질산나트륨 Na-3. 그 다음에 염화음은 2AgCl 이렇게 되죠. 이 화살표 밑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물론 뭐 아쿠에오스라고 다 써줘야 되는데 중학교 버전에서는 뭐 상태를 표시하거나 뭐 이런 거는 굳이 큰 의미와 해석을 두지 않으니까. 자, 마그네슘도 역시 EMG입니다. 그 다음 얘는 EHCl. 염화수. 그러면 이 둘이를 반응시켜주면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EMG가 Cl 2개를 가지고 가요. 2개죠? 얘도 2개죠? 그럼 공통인수는 앞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럼 EMG, Cl, 염화 마그네슘 플러스 H 2개죠? 수소기체가 돼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얘는 염화 마그네슘. 얘는 수소예요. 그럼 얘는 기체 발생 반응이네요. 금속의 산화는요, 보세요. 자, 철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 처리될 때. 오케이? 처리. 자, 4FE. 왜 얘는 4FE입니까? 이건 일단 질문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BA 사이메스하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Fe2O3. 산화철. 산소와 화합된 철. 아시겠죠? 자,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보셔야 됩니다. 이제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얘는 앙금이 생성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날아가거나 또는 들어온 것이 없어. 날아가거나 들어온 것이 없어. 오케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온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온 게 없어. 그냥 가라앉은 거니까. 가라앉은 거니까. 날아가지도 않았잖아요. 그쵸? 자, 얘는 기체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이 가능하네. 그쵸? 날아가는 것이 가능해. 그리고 발생된 기체는 외부로부터 오는 건 아니잖아요. 수소기체가 반응 용기에서부터 발생하는 거니까. 그쵸? 바깥에서 수소기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반응을 통해서 수소가 부글부글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금속의 산화는요. 금속에 자 얘가 고체인데 요 녀석이 들어올 수가 있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금속에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올 수는 있으나 나가는 건 없다. 여러분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앙금은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얘는 나가는 건 있고 기체가 발생하니까 들어오는 건 없어요. 얘는 나가는 건 없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 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의 조건을 내세울 겁니다. 두 가지의 조건을 내세울 거야. 밀폐 조건. 뭐라고요? 밀폐. 닫힌 조건. 뭐라고요? 닫힌 용기. 자, 일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용기를 닫아놓고, 오케이? 용기를 닫아놓고, 여기다가 A와 B를 집어넣은 다음에 반응을 시켰어. 또 앙금 반응, 앙금 생성 반응, 기체 발생 반응, 금속의 산화 반응. 세 가지 반응을 다 시켰다고 합시다. 집어 넣어놓고. 반응을 시켜서 기체가 발생하더라도, 앙금이 생기더라도, 금속의 산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기 넣어놓은 다음에 딱 닫아놓으면, 빠져나갈 수도 없죠? 들어올 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하! 닫힌 용기에서는 무조건, 조건 없이 질량은 보존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질량은 계속 유지되고 보존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닫힌 용기에서는 어차피 넣어놓고 닫아놨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야. 그럼 나갔다라면 질량은 감소될 거고 들어왔다라면 질량은 증가할 건데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결국은 질량은 무조건 뭐다? 보존될 것이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조건 없이 무조건 질량은 보존된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열린 용기야. 열린 용기. 열어놨네? 여러분들, 이거 열어놨어. 이거 열어놔버렸어. 어떻게 하지? 이거 열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앙금 생성 반응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열어놨다고 하더라도 얘네 둘이가 반응해서 가라앉아 있을 뿐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죠. 아, 그러면 뭐야?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질량이 보존되네.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오케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얘는 여러분들이 분석하세요. 오케이? 그럼 시험 문제에 뭐 반응 주고 반응 줬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앙금이 생기는 반응이었다. 그럼 얘는 질량은 보존될 거고 닫혔든 열렸든. 그 다음에 기체가 나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기체가 나오는 반응이야? 그럼 도망갔겠네. 도망갔겠네. 기체가 나오는 반응은 기체 발생 반응은 질량이 감소할 것이다. 빠져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달걀 껍데기를 염산에다가 갖다 댄대요. 그럼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거든요. 그럼 걔는 열려있을 때는 날아가잖아. 그럼 결국은 질량은 감소하겠죠. 뭐가 이렇게 불떠오나 과학이. 오케이?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기체 발생 반응에서는 감소하겠다. 자, 금속의 산화에서는 들어오네. 야, 금속의 산화에서는 오히려 들어와. 그럼 얘는 뭐한다? 증가하겠구나.
오케이? 강철솜에 연소를 시킨대. 강철솜을 연소시킨대요. 강철솜을 연소시킨대. 그럼 강철솜을 연소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철의 질량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고체, 산화철이 생기니까 얘는 처음에 철의 질량보다는 그렇죠? 증가한 산화철이 됐겠죠. 따라서 질량이 증가할 것이다.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는 이유는 이쪽 잠깐만 갑시다. 카메라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자, 보세요. 물리변화, 화학변화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물리변화는 왜? 분자의 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죽어버렸네. 분자의 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화학변화 시에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질량의 변화관계. 화학반응 시 질량의 변화관계는 반응에는 세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앙금 생성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연수도 마찬가지로 기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금속의 연수도 있을 테니까. 금속의 연소. 금속의 산화가 강철성을 연소시키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울게요. 아시겠죠? 기체 발생 반응에서는 기체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단 조건은 뭐요? 열린 용기. 오케이? 닫힌 용기. 무조건 닫힌 용기는 조건 없이 모든 반응이 다 질량이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아시겠죠? 기체가 나와도 닫혀 있으니까 못 도망가잖아. 앙금이 생겨도 못 도망가잖아. 그 다음에 금속에 산화를 시켜도 닫혀 있는 거 미리 질량 측정해 놓고 시작했는데 기어들어오지 못하니까 증가하지 못하잖아. 무조건 질량 보존된다. 근데 열린 용기였을 경우에는 앙금이 생성됐을 경우는 그냥 가라앉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된다. 기체가 발생하는 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스물스물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질량은 감소한다. 그 다음에 금속의 산화, 즉 금속의 연소 같은 경우는 산소가 철에 달라붙어서 금속에 달라붙어서 산화 금속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질량이 증가할 것이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과 그다음에 질량 변화 관계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대신에 이 반응이 앙금 생성 반응인지 아니면 기체 발생 반응인지 아니면 금속의 산화 반응인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 제가 일일이 다 세팅해서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 BJ 사이먼스가 추구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거의 대부분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제가 메꿔드리는 거지 제가 다 메이드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언제 주지? BJ 사이먼스님 언제 주지? 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큰일 났네. 내일 줄까? 내일 모레 줄까? 내일 모레 그렇게 줄까? 미치겠다. 왜 안 주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고 그리고 제가 던져드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을 비교해야 되는 거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가 드리는 것만 여러분들이 받아서 공부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저는 방송 접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걸 BJ 사이언스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을 응원합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파트 또 찍을게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BJ 사이언스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